이거는 그때 가서는 손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40만 쪽이 이게 투입이 됐으면은 기초 단어는 대부분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지집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적이고 솔직한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시영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오늘도 마음에서 우러난 조금은 따가울 수 있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동그리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영어 공부는 이제 아빠표 영어 문법 공부와 기초 회화 조금 배운 게 전부고, 학원 처음에 갔을 때는 테스트를 봤는데 7개 단계 중에 두 번째 반, 밑에서 두 번째 반 배정했고, 현재는 위에서 세 번째 레벨 수강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레벨 상승은 독해 실력보다는 문법 실력으로 된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계시고요. 독해 실력은 그에 비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현재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이제 현실적인 방법인가?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실력을, 기본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중학교 2학년이니까 좀 마음이 급할 수 있으니까 바로바로 좀 확인해보는, 다져보는 그런 세팅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학생이 되면 어떨까 하고 빙의를 좀 해봤어요. 제가 학생이어도 중학교 2학년이면 조금 마음은 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공부하는 거 보면은 그냥 책만 읽기는 좀 힘들 수 있겠다, 원서만. 그래서 원서는 75% 정도 읽고, 원서 읽는 것은 자기가 좀 수월하게 읽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들 위주로 읽어서 이제 언어 실력, 이제 읽기 실력 자체를 늘리고, 25% 정도는 독해집을 풀어서 독해 실력 향상을 바로바로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 원서만 읽으면은 혹여나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요걸 통해서 또 채워지고, 또 이제 원서를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그 독해 실력 향상되는 거를 확인해 갈 수 있겠다. 저는 이제 상당히 동감하는 게, 이 친구는 학습력이 있어 보여요. 부모님께서 판단하시기로도 여태까지 학원에서 레벨 한 3개를 점프한 거거든요. 1년 만에 거의. 이렇게 했던 거는 문법 실력으로 된 것 같다. 이 친구가 분석적 사고 같은 거 잘하고, 이 구문 원리 같은 거 알려주면 적용을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좋아요. 좋은 재능이 맞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영어를 배워서 성장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애먹는 게 뭐냐면은, 지금 수도권 학군지라고 했잖아요. 그런 데가 뭐 평촌이나 분당 이런 데가 되겠죠. 이런 데 나오는 고등학교 내신 시험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가 까다롭냐? 이 친구들이 잘 못하는 건 뭐냐면은 빨리 못 읽어요. 빨리 읽는 거는 그 공식을 배워도 적용이 안 되거든요. 공식 밖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의 영역인데, 이게 왜 빨리 읽는 게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수능을 보자고요. 수능을 풀었을 때 우리가 한 18번에서 한 20번 초반대까지 문제들 좀 쉽다 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문제들은 그냥 쫙 읽고 한 문제당 30초씩 막 풀어야 돼요. 여기서 시간을 벌어놓은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 30번 때 좀 어렵다고 하는 문제들에서 그 절약해 놓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 고민되는 거 선택안을 이제 분석적으로 이제 걸러내는 거거든요. 이게 상위권 애들의 방법인데, 이 친구들은 쉬운 글을 빨리 읽는 걸 못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투어구가 많은 그 글들 있잖아요. 평양 글들. 그거를 읽는데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걸 지금 채워야 돼요. 수능도 이런데, 사실은 더 문제는 뭐냐면은 요 학군지 내신, 수도권 학군지 내신도 굉장히 지면이 길거든요. 수능보다 훨씬 빨리 읽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들은 속도 때문에 애먹을 거예요. 왜 이렇게 속도가 안 느냐? 읽기 속도는 답이 없네. 특히나 쉬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 친구들은. 왜냐? 이 상투어구가 정립이 안 됐어요. 전형적으로 전개가 되는 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비문학적인 글이라고 치면은 뭐 이런 거예요. In today's rapidly changing society, people believe something. 뭐 이렇게 통념 반박형 글이라고 하거든요. 요새 같이 빠르게 급속하게 이제 변화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거 쉬운 구조, 이 상투어 같은 게 많이 쓰인 구조가 쉬운 글들을 많이 읽었던 친구들은 이게 익숙해요. 그래서 그냥 쫙 읽거든요.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은 한 번에 한 줄 읽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3줄씩 읽을 수 있어요. 이런 글들은. 이 친구는 그게 안 될 거예요. 특히나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은 줄글 읽는 거 안 하고 모의고사 유형의 문제만 거의 다 풀게 될 거거든요. 학원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속도의 신장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이거는 그때 가서는 손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짐작하는 건 뭐냐면은, 영어를 처음부터 분석적으로 이제 배웠던 친구 같거든요. 단어 외우면 되고, 단어를 외워서 이 구문이라는 공식,
문법적인 틀 같은 거를 적용시키면은 문장 이해할 수 있고 문장 구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이 언어 이 습득 같은 게 좀 비정상적으로 돼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마 이런 거 모를 거예요. 신발끈 묶다. 신발끈 풀렸다. 왜 신발끈이 자꾸 풀려? 이런 거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학습적인 거는 이 중2 때 다루는 그 문제집에서 주로 나오는 그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은 아마 알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sophisticated 이런 단어까지도 알 거거든요. 그런데 신발끈 풀린다 이런 걸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영어 능력이 굉장히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비정상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쌓아진 게 아닐 거예요. 아래가 없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보너스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 빠르고 이제 점수 이제 깔아주는 용으로 보험용으로 이제 제공해주는 문제를 그렇게 쉽게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기초가 안 돼 있는 단계에서 이걸 쌓아 올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언젠가 문제가 터져요. 사람들이 주석도 안 달아요. 이런 단어들은. 그러니까 이 친구가 모르는 단어들은 우리가 수능 같은 거에서 이제 어려운 표현들은 주석이 달리거든요. 단어가. 주석도 안 달릴 거예요. 왜냐? 너무 쉬운 거니까. 그런 거를 못할 거기 때문에 그걸 채워야 돼요, 지금. 그때 좋은 게 쉬운 책 많이 읽기다. 닉네임 열정희망님이 남겨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영어는 어떻게 배웠냐? 영상이랑 원서 읽기로 배운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까지는 조금씩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양을 늘려서 하셨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내지 3시간씩 매일같이 투자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누적된 독서량이 40만 쪽이 넘는다. 굉장히 많은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최근에 AR 테스트 결과를 보니까 3.4가 나오셨다. 그래서 기대보다 낮은 수준이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신다고 좀 하세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걱정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기초 어휘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최근에 저희 영상을 보시고 아이한테 확인을 해보셨는데 문장의 기초적인 형식이나 뭐 쉬운 단어 같은 거를 파악하지 못해서 오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해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좀 이제 모르는 게 단어 같은 게 좀 있어도 유추하면서 읽는 것에 재미를 붙였다. 이런 점은 고무적이라고 하시고요. 그 와중에 걱정되시는 포인트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중학교니까 수행평가에서 아이가 감점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쓰기 같은 거는 아직 뭐 기초적인 것도 잘 안 된다. 여태까지 쓰기 경험이 거의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단어가 공백이 보여서 암기를 하게 해보셨나 봐요. 그랬더니 기초 단어 암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는다. 데이 한 회 분량을 이제 습득하는데 1시간이 소요가 된다. 데이 한 회는 대체로 한 단어가 한 20개 정도는 있거든요. 20개 습득하는데 1시간을 투자하는 게 이제 효율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독서 성향을 보면은 이제 넌픽션 같은 것을 선호한다고 하세요. ORD 같은 거. 아니면은 역사 기반의 넌픽션 같은 거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부모님의 소망은 고등학교 때까지 원서 읽는 거 이런 거를 계속 병행하고 싶다. 그런데 입시를 앞둔 현 시점에서 이게 좀 나의 생각에 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드신다고 하십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전화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영어학원 내부고발자 남기정입니다. 백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평소에 영상 보면서 도움받고 있는데 이렇게 상담 받을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책 읽기를 두고 어휘와 문법 이런 식으로 같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가려고 하는데 입시 영어를 생각했을 때 아이가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단계들이 혹시 뭔가가 있을까요? 일단은 품사 문장선문 같은 거는 잡아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학교에서 보는 시험 있잖아요. 한국에서 보는 내신 시험 이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중학교 때 굉장히 그렇고요.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수업을 못 알아듣고 책에 있는 설명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거쳐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단어는 사실은 여태까지 인풋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40만 쪽이 이게 투입이 됐으면은 기초 단어는 대부분 돼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방법적으로 아이가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는 게 좀 적어서 그게 약간 효과가 좀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부모님이 이거를 집에서 읽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시던가 아니면 글 쓰는 거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가 요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만약에 뭐 시간이나 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투입이 되시기가 힘들다 하면은, 저는 만약에 제 친척이 가족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학원 가는 게 낫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아이가 이 내면 세계에서 이거를 정립을 못한 건 아니에요. 나름의 방식으로 다 정립을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40만 쪽 정도 읽으면은 기초 단어는 대부분 돼 있어야 돼요. 뭐 기초도 100%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은 돼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공백이 좀 많은 것으로 보여요.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나 써주신 글을 보면은 공백이 이 친구가 비슷한 인풋을 투입했던 친구들보다 공백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사실은 이거를 가시화를 시켜서 다른 사람이랑 소통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생각하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부족한 점 같은 걸 채우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주변에 학원 인프라 같은 거나 과외 같은 거 선생님들 구하시는 게 용이하실까요? 조금 알아봤었는데 사실 내신 위주로 이렇게 그냥 텍스트랑 막 암기하고 옛날식으로 하는 그런 학원 아니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치읓 디귿 학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기에는 아이가 수준이 이렇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데라도 지금이라도 가면 될까요? 그 다른 이랑 소통한다는 게 이렇게 원어민이랑 같이 뭐 얘기하고 그런 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원어민이어도 되고요, 아니어도 되는데 읽어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오류가 없이 의미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100%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어요. 누구나 오류는 있는데 오류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똑같이 읽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딴 사람이랑 나누면은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서 내가 이거를 한참 잘못 생각했네? 이런 거를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고 다른 아이들이 말했던 거 혹은 선생님이 말했던 거를 단서를 조합해서 자신의 생각을 수정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단어 암기 속도 하는 게 너무 느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좀 속도를 높이는 효과적인 암기법이 있는지, 예전 영상에서 이렇게 읽고 있는 지문 속에 모르는 단어를 정리 암기하라고 하셨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얘가 너무 쉬운 그런 단어들도 모르는 것도 있었던 거예요. 한글 뜻을 알기는 하는데 정확히 알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이런 쉬운 어휘집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건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차라리 그냥 지문에서 모르는 것만 어휘를 외우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이 나이 또래의 뭐 대부분 반 이상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맥락에서 접한 단어를 정리하는 거를 더 잘해요. 그게 통계적으로 더 많은 아이들한테 효율이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환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거에는 수고가 따라요. 뭐냐면은 본인이 접했던 텍스트의 단어를 정리를 이미 한 교재를 쓰던가 아니면은 부모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요게 되면은 이게 효율이 더 높아요. 저희가 여태까지 뭐 오랫동안 아이들 봐오면서 목격한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확률적으로 높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 뭐 교재 단어 정리를 따로 못하겠다, 힘들다, 품이 많이 들고 현실적으로 구현이 힘들다 하면은 어휘장을 쓸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한 단어를 오랫동안 보고 있기보다는 한 단어를 짧게 보고 그거를 다른 단어를 봤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짧게 여러 번 보는 거를 더 권해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이 한 단어를 오래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냥 멍하게 있어요. 그게 제가 여태까지 봐온 대부분의 아이들이 취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전환을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제가 드리는 기준은 뭐냐면은 단어를 보고 이 단어를 영어식으로 일단 매칭시키는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어휘장은 한글 뜻을 떠올려 볼 수 있고, 그리고 영어 철자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문이 있잖아요. 예문이 수록돼 있어요, 어휘집에도. 예문을 안 보고 한번 되뇌어 볼 수 있고, 요 정도가 되면은 바로 넘어가면 돼요. 순간 기억을 이용해서라도 이게 한 번이라도 되잖아요.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 과정을 최소한 10번. 저는 권해드리는 거는 하루에 적어도 3번 이렇게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2번 정도 한다. 그 다음 날에도 1번 정도는 한다. 이 정도 하고 나면은 뭐 한 2, 3일 있다가 한 번 더 보고 했을 때 그 기억이 조금 남거든요. 예. 그래서 총 10번은
반복하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단어도 좀 모르는 게 있다. 정확히 잘 모른다. 그럼 요건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이제 독해 문제집을 풀면서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어휘 문제 때문에 문제들을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스스로 느낄 수 있으면 좋아요. 아, 나는 정확히 몰라서 단어 뜻을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렸구나. 그런 다음에 그 문제가 된 단어들을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해석이 돼 있고 이 오답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조금 덜 그러니까 공부가 뭐 쉬운 건 아닌데 조금 덜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나마 조금이나마 더 재미가 있고 그냥 단어장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독해 실력도 같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에 독해 문제집을 풀어보고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질문 많았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정리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입시 영어라고 해서 이 흔히 말하는 어학 같은 거랑 아예 거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여태까지 아이가 성취를 그래도 괜찮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도 잘 하셨고 그거 장점을 잘 이어가시면 좋겠다. 예, 전면적으로 방향을 수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좋은 일 있을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책을 많이 읽혔는데 기초 단어도 모른다라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원인이 당연히 여러 개겠지만 부모님이 이런 방법을 썼을 때는 책을 아무리 많이 읽혀도 조금 기초 단어에게 좀 부족할 수 있겠다. 좀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서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체로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 책을 읽었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스가 사실은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막 어려운 책을 아이한테 들이밀거나 이러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만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말씀드린 경우에는 체크해 보셔야 될 포인트로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 책을 제시하지 않았나, 이걸 점검해 보시면 좋다, 이렇게 주로 체크 포인트를 드리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단서가 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있는 게 뭐냐면은 말하기랑 쓰기가 연계가 거의 전무했다, 이게 그나마 단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소통을 안 하는 경우에는 내면적으로 이거를 그냥 다 정립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잘 정립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정립이 아예 안 된 건 아닌데 이 구멍이, 흔히 말하는 구멍 같은 게 좀 많은 편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더더욱 다른 사람들이랑 교류를 해서 그 구멍 같은 거를 메우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게 좋겠다. 제 생각은 요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좀 성실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된다. 자신은 많이 읽어야 된다 해서 이 집중해서 읽기보다는 권수를 채우거나 페이지 수를 좀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을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개별 단어는 몰라도 그 페이지의 스토리는 아는 등 책을 유추하면서 읽는 재미를 붙여 나름의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최근에 이루어졌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으면 일반적인 그 과정은 이전에 좀 어렸을 때 이게 이미 이루어져서 좀 재미를 붙이고 유추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난 잘 모르겠는데 재미있어? 막 이런 식으로 좀 됐어야 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케어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게 좀 고민되실 것 같냐면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 어떤 질문을 좀 던져야 이런 확인도 되면서 애가 좀 뭔가 싫어하는 이런 것도 없으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때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세요? 질문을 꼭 하기보다는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같이 대화를 나눈 사람이 책을 좀 알아야 돼요. 책을 읽으면 제일 좋고요. 제가 어떤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뭐 반응이 없거나 내가 얘기하는 걸 잘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책 전반적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책은 뭐 제대로 안 읽었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책이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나 관심 없는 그런 책 종류죠. 저는 질문을 해요. 질문하는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질문을 하냐 안 하냐 이것도 영향이 있기는 한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물어보는 사람이 정말 검사를 의도를 갖고 물어보냐 그게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저는
사람이 이걸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비언어적인 신호 같은 걸 이용해서 아이들이 감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같이 읽은 거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싶다. 이 의도로 접근을 하면은 질문 자체의 단어 자체의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야, 이번에 책 읽었던 거는 저기 재밌었어? 어떤 점이 뭐 저기 기억에 남아? 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런 정도 물어보고요. 그럼 아이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저도 갖고 있는 거 얘기하고 끝이에요. 이제 뭐 얘기도 하고 하려고 하지만 아이가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부모님 입장에서 캐치를 했을 때 이게 머릿속에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전 이게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가진다고 봐요. 아이가 특정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책의 전반적인 것에 이해가 일정 부분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쌓아두시면 좋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죠. 왜? 책에 대한 난이도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라고 봐요. 이 아이가 이 책을 읽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시게 되면은 아이는 이런 정보를 안 주게 돼요. 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면 그 아이도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숨기려고 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해가 안 되고 책이 좀 싫고 책이가 좀 재미가 없고 이런 정보는 오히려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하시면 좋을 거다. 그리고 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책의 종류라든가 난이도를 조정을 해줘야죠. 만약에 고쳐주고 싶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아, 여기 이게 단서가 제공돼 있네. 아, 여기 얘가 이런 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봐야 되지 않냐? 이 정도 얘기할 것 같아요.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데요. 책을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해서 그 이해를 아이한테 주는 건 좋지가 않죠. 지금 하신 것처럼 아이가 그 책을 스스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정 페이지를 같이 읽어보면서 좀 그 내용에 부족한 뭐 단어라든가 어구라든가 이런 걸 좀 얘기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스스로 이해하는 것을 도움을 받은 거니까. 근데 만약에 책의 내용이야 그 내용은 틀렸어 이 내용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아이는 오 그래 올바른 거는 이렇게 정보가 와야겠구나 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그 정보를 받아야겠구나 라는 생각과 습관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좋지는 않죠.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닉네임 미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자제분이 4학년이라고 하세요. 부모님 생각에는 지금 이 시점에 영어 도서관 같이 약간 다독하는 식으로 전환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데 외부에서 주변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뭐 자연스럽게 감각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여태까지 다녔던 학원에서 배우는 식으로 약간은 분석하고 정리하는 식으로 가는 게 입시 영어 앞으로의 이제 대처를 하려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학원은 이 문장 아래에 한글로 뜻을 쓰면서 완전학습이라는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독을 많이 하는 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현행을 유지하는 게 낫다. 선택 안에서 실마리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통화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영어학원 내보고보자 남기정입니다. 백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아이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변은 먼저 드릴게요. 저는 흔히 말하는 다독식으로 바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분석적으로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정리해서 이거는 나중에 할 기회가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나 학원이 대체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 능력을 기르기에도 굉장히 많아요. 학교는 그냥 다니게 될 거잖아요. 학교에서만도 이걸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분석적으로 이제 읽기 같은 거나 영어를 배우는 방식은 이것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빨리 배워요. 효율이 더 높아져요. 언어를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게 용이한 시점은 흔히 말해서 사춘기 정도 들어서는 시점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돼야지 이 방법으로 배우는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다고 말하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언어학자분들이 연구를 통해서 정립해 놓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렸을 때는 분석적으로 하는 거는 1옵션이 아니에요. 그럼 뭘 해야 되냐?
감각적으로 많은 인풋을 접해서 이게 내가 이걸 어떻게 파악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파악이 돼 있다라는 식으로 학습 만드는 거를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독, 그 extensive reading의 방법이거든요. 이거를 하면은 뭐가 좋냐? 읽는 속도가 빨라요. 비교가 일반적으로 안 돼요. 훨씬 빨라요. 배 단위로 차이가 나요. 흔히 말하는 입시 영어에서 이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입시 영어는 중학교 내신을 보는 건 아니라 고등 영어 내신이나 수능까지를 보고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분석적인 영어 접근 방식만 썼다는 친구들은 수능 영어도 시간이 없어서 모든 지문을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 읽어보고 풀지를 못하고 일부는 대충 건너뛰기를 해요. 좀 이제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이랑 끝 보고 답 고르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하나 다 읽을 시간이 안 돼요. 그 친구들 읽는 게 느리기 때문에. 읽기 속도를 좌우하는데 결정적인 시기가 지금 자제분의 나이대예요. 아니면 그거보다 사실은 좀 더 전이나. 이 시기를 놓치고 사춘기가 돌입이 된다 하면은 글 읽는 속도를 눈에 띄는 정도로 개선하기가 사실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독을 통해서 읽기 속도를 이제 높여놔야 된다. 이거를 안 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손을 쓰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지금 만약에 크게 두 개로 나눈다 해볼게요. 다독하는 방식이랑 분석적 읽기 방식,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어렸을 때 다독을 많이 해놓으면은 나이가 좀 차서 분석적 읽기로 그 구멍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잘못 파악하는 거나 흔히 말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거, 그걸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가잖아요. 분석적 읽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나이가 차서 한 고등학교 정도 때 돼서 다독을 하려고 한다. 이거는 현실성이 너무 낮아요. 뭐 둘 다 불완전한 체제예요. 한쪽에 치우치는 거는. 그런데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애들이 흔히 완성된 상태에서 수능을 볼 수가 있냐? 다독 먼저 하고 분석적 읽기를 나중에 하는 친구들은 이게 완성된 상태로 수능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하는 친구들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다독하는 체제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괜히 감으로 익히는 곳에 갔다가 지금 꼼꼼하게 보는 습관이 무너질까봐 걱정이시다 했는데 요거는 꼼꼼하게 읽는 게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든 글을 꼼꼼하게 읽게 되면 그건 아이의 발전에 좀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이제 실력이 좋아질수록 이제 독해 시험이나 뭐 모의고사 수능 같은 점수가 높아질수록 겉으로 보기엔 대충 읽는 것처럼 이렇게 읽는 지문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일일이 꼼꼼히 해석해가면서 하는 지문 수가 적어질수록 아이들의 실력이 좋아지고 점수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문은 꼼꼼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지문은 좀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훅 읽고 문제를 풀었을 때 정답을 맞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자면 꼼꼼하게 읽을 때 꼼꼼하게 읽을 수 있는 이제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글을 꼼꼼하게 하는 거는 조금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는 방법이다. 해당 기준으로 잡고 좀 학원 알아보고 환경 조성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사연 잘 생각해보고 들어보고 대화도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 있으면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